자, 파이썬은 이제 그냥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연동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SQLite라는 걸 활용할 거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란 구조적인 방식으로 저장된 자료의 모음이다 라고 써놨네요. 어떤 조직,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할 건데 여럿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값을 최대한 줄여주고 여러 데이터들 필요한 것들이 다 통합해서 저장된 형태의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말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위키백과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 기지라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데이터 집합의 분류가 있다라고 해서 공용 데이터,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 요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이터는 그냥 값을 말합니다. 전 국민의 나이라고 하면 그냥 그 팩트에 해당하는 값일 뿐이죠. 누가 몇 살이고 누군 몇 살이고 누군 몇 살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 자체가 그 값인 거고 값 자체가 의미인 거고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전 국민의 나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평균을 구했다라고 하면 전 국민의 평균 나이라는 하나의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가 부여되면 그걸 정보라고 한다. 자, 학생들의 성적. 야, 철수가 수학 100점 맞았대. 우왕. 근데 뭐 어쩌라고. 그냥 철수의 수학 점수가 100점이다. 이게 다죠. 그냥 팩트, 사실, 값. 그건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학생들이 성적을 갖고 있는데 뭐 수학 성적에 대한 평균이다.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하면 다른 학교와 어떤 석차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수준별 뭔가 등급을 나누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 30대의 취업 여부다. 뭐 25살짜리 짱구가 취업을 했다. 취업했어. 뭐 훈이는 취업이 안 됐어. 그 뭐 어쩌라고. 그냥 취업됐구나. 취업 안 됐구나. 그냥 그걸 구분하기 위한 값, 팩트. 그냥 그 자체죠. 근데 그 취업 여부들을 취합해서 취업률을 따지게 되면 그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취업률이라고 하는 거, 20, 30대의 취업률, 이것은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실시간 접근성. 다수의 사용자 요구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 응답한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 있죠?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요청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들이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로그인을 한다 아니면 검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동작이 돼야 된다면 네이버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응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이고요. 지속적인 변화.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다음 회원 정보를 수정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수정된 정보가 반영이 돼야겠죠. 이게 뭐 며칠 있다가 반영되고 이러면 뭐 정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바꿔주면 좋겠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한다. 그리고 동시 공유. 누군가는 회원 정보를 로그인할 때 사용하고 누군가는 회원 정보를 게시글을 등록할 때 작성자가 누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동시 공유의 특징.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여러분이 파이썬 가지고 파일 입출력을 해 보셨습니다.
내 프로그램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이런 걸 만들어 보셨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저장할 때 어떤 양식이나 서식이나 규칙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러드릴 때도 당연히 그 규칙에 맞춰서 순서대로 찾아내야 되고요. 이 규칙을 여러분이 직접 뭔가 만들어 냈어야 했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뭔가 따로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된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을 관리하는 규칙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일이 다 정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운영체제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어떤 규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오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놓은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FAT 또는 뭐 FAT32 아니면 NTFS. 맥을 쓰시는 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죠. 언제 봤어요, 이걸? USB 메모리를 구입해 보신 분들, 외장하드를 구입해 보신 분들은 다 본 적이 있죠. USB를 포맷할 때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설정 방식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포맷을 한다 그러면 다 지우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지우는 게 아니죠. 포맷이라는 용어 자체는 의미가 뭐예요? 포맷은 형식이에요. 형식. 파일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FAT32, NTFS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규칙인 겁니다. 그 규칙을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 그래서 실제로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밭에다가 이번에 고구마랑 감자를 심어가지고 한번 수확을 했어요. 한번 수확하고 나면 거기다 바로 씨를 심지 않죠. 농사를 안 해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밭을 한 번씩 갈아엎는다는 거. 왜 갈아엎냐면 흙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심어서 뭐가 자랐어요. 그럼 이 위쪽엔 양분이 다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양분이 아래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걸 갈아엎어서 한번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고 나서 다시 씨를 심어서 또 작물을 수확하겠죠.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USB나 외장하드 하드디스크들을 포맷하겠다라는 것은 FAT 규칙이나 아니면 NTFS 같은 규칙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시켜 놓겠다. 어떻게 사용하겠다. 규칙을 세워 놓겠다. 이걸 만드는 거여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0과 1 형태로 저장돼 있을 건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다시 데이터를 덮었을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 포맷이 된 녀석을 찾아갔을 때 하드디스크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시작점이 있을 거고요. 그 시작점을 보고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규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 연결된 링크가. 그래서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로 포맷했을 때 이걸 복원업체 같은 곳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다 복원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지워진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규칙을 새롭게 정의를 해서 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덤프를 뜬다고 해요. 그대로 복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뒤져보면 파일 형식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파일 형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거 파일 하나 나왔다. 여기도 파일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노가다에서 찾아내는 게 복원이고요. 당연히 노가다는 기계가 해줍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 어쨌든 그것이 파일 시스템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발전하면서 계층형,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을 거쳐갔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현재는 이 80년대인가에 나왔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보통 RDB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모든 서비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 추가가 된 NoSQL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객체 개념을 또 추가해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 같은 실제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규칙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되겠고요. 자, 용어 추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라클, MySQL, MSSQL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이 이름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즉 값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아까 데이터는 값, 팩트, 사실 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값이 저장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저장하고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둔 게 이 DBMS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을 DB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DBMS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로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구조적 질의 언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DB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SQL을 이용해서 DBMS한테 명령을 내리면 DBMS가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명령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DBMS의 기능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데이터 조작하는 것,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 기타 DBMS에 따라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사용자 관리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류, 복구, 백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DBMS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DBMS를 사용하면 뭐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뜻을 두고 있으신 게 아니라면 크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파트만 해도 6개월씩 공부하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개념만 훑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원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경량의 간단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봤던 뭐 제이슨 타입이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문자열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 얘네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NoSQL 계열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해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진짜 데이터베이스 공부의 베이스가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자, 앞에 예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강좌, 개설 강좌, 수강, 학생,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네모칸이 하나씩 있고요.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걸 보시면 아, 이게 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엔티티라고 불러요. 요런 애들을. 그리고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관계를 만듭니다. 릴레이션.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엔티티들로 잘 구성을 해서 관계 설정을 해두면 얘네들을 저장하고 가져오고 할 때 편하게 관리가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 설계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이건 또 하나의 파트예요.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각각의 엔티티들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합니다. 테이블. 그래서 이 테이블들은 표라고 했으니까 행이 있어요. 행. 한 행, 한 명의 정보. 두 행, 두 번째 사람 정보. 세 번째 정보. 지금 강좌 테이블이면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좌가 되겠죠. 한 줄 한 줄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강좌라면 강의 이름이 있을 거고 강사 이름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저장할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들을 컬럼, 열이라고 부릅니다. 행열이에요. 그냥 표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런 테이블들을 목적에 맞게끔 이거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클래스 공부하실 때 캡슐화 개념 생각 살짝 하시면 돼요. 객체지향과 연결이 완전히 되진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강사라는 테이블을 만든다면 강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될까에 따라서 그걸 정의해주면 그게 강사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강사를 나타내는 데이터만 들어가겠죠.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둬야 학생을 나타내는 정보만 값으로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네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라클, MS SQL, MySQL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 SQL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QL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격증 알아보시는 분들 요새 많이 있죠? 뭐 SQL 디벨로퍼 자격증도 있고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의 뜻을 두고 계신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깊이 공부하시고 지금은 적어도 한번 만져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DBMS 종류의 특징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 용어입니다.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테이블은 릴레이션이에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본 적이 있을 건데 거기서 설명을 막 하다 보면 무슨 학생 릴레이션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지. 릴레이션이 뭐야? 평소에 잘 쓰던 단어도 아니니까. 근데 릴레이션은 그냥 테이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이블은 표란 말이에요.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열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필드, 속성, 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냥 값, 그냥 값. 그다음에 행,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객체를 나타내는 정보다. 요게 행입니다. 요게. 요거 한 줄. 얘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1번 학생이고 홍길동이고 생일은 언제고 사는 곳은 어디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렇게 한 줄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행의 필드 개수를 카디널리티, 카디널 넘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대응수.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카디널리티가 4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필드는 컬럼이나 필드나 같은 용도로 이렇게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몇 행의 어떤 열, 정확하게 어떤 값 하나를 지칭하는 용도로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다 이거 행 요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과 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행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시스템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부 테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그 테이블 하나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릴레이션은 이런 식의 표딱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나이, 전화번호, 성별을 저장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꼭대기에 써 있는 게 컬럼의 이름 그냥 표의 제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의 머리 부분 그 다음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대요. 요만큼이 이 테이블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릴레이션 인스턴스 요게 실제 저장된 하나하나의 객체라고 할 수 있죠. 객체 이 사람 한 명, 이 사람 한 명, 이 사람 한 명 이런 걸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만큼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만큼을 컬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건 행, 로우즈라고 하고요. 컬럼, 로우, 로우, 컬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걔 중에 어떤 하나, 어떤 행의 어떤 열, 그 값 하나를 필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컬럼을 보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어요. 이 성별에는 남 아니면 여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성별의 도메인은 남 또는 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도메인입니다. 그 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영역별로 이렇게 뭐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제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값의 범위. 자, 그래서 우리 해보자고 하는 건 이 SQL입니다. SQL 다루는 작업을 조금 해봐야 돼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객체를 생성, 말 그대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제거,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구문이다. 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그 SQL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조작하기 위한 DML 그리고 DBMS 시스템에 따라서 권한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그 권한을 조작하는 쿼리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설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DDL에 해당하는 것들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정의하는 언어다. create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만들어내라 라는 의미고 드랍은 당연히 지우겠다는 얘기겠죠. 자, alt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테이블의 정보를 수정하는 거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SQL 구문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SQLite를 가지고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공부할 건데 걔한테는 alter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경량 데이터베이스여서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DDL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 DML. 사실 이걸 사용하려고 데이터베이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놨다. 근데 한 300명의 정보가 파일에 저장돼 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그냥 하드디스크에는 그냥 0101 들어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누구 한 명의 정보를 찾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일일이 잘 찾아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올 수 있게끔 막 다 만들어줘야 돼요. 파일에 저장했으면 여러분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몇 번째만큼 가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겠다. 그럼 고기 데이터를 읽어와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불편해요. 근데 DBMS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라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나 오라클 써야지 라고만 하면 나머지 얘가 다 해주는 거고 나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이걸 줄여서 CRU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거기에 대응되는 실제 SQL 구문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게임할 때 보신 적 있죠? Commit, Rollback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Commit 내가 게임하다가 뭐 언제 서버 점검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전까지 안 나가고 계속 게임하고 있을 때는 튕겨버립니다. 그럼 저장되지 않았던 건 없어져 버리죠. 그런 거 이제 롤백인 거고. 그리고 서버 점검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직접 정리를 잘 하시면 지금까지 게임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거고요.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조작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 범위가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볼 거고. 그란트, 리보크 이런 것들은 이제 오라클이나 규모가 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는 기능이고 우리가 사용할 SQLite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는 SQLite 3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는 또 어떻게 연동해서 쓰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게 진짜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